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침판한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선전입니다. 네. 오늘은 뭐 바이오들이 좀 좋았고 대형주들은 오히려 역시 외국인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딱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외국인 기관 다 코스피에서는 매도를 해서 그런지 반도체 대형주들은 별로 안 좋았는데 신기하게 근데 반도체 그 소재 장비 쪽 특별히 소재 쪽에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몇 개 보입니다. 네. 네. 장비주들 뭐 원래 좋던 HBM 관련 장비주들은 여전히 좋았고 뭐 동진 세미캠 같은 회사가 네. 깜짝 오전에는 그럴 주식이 아니잖아요. 한 2, 3% 올랐나 싶었는데 장 끝날 때 보니까 막 9% 올라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소재 회사들도 좀 전반적으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유가 나오겠지. 네. 한 번씩 이제 그 소재주들 이렇게 오를 때마다 HBM 말고 이제 다른 일반 D램 관련한 기대감도 조금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아니 그럴 거면 삼성전자가 왜 안 오르냐고. 그러니까요. 그런 기대가 생길랑 말랑 하는데 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뭐 수출입으로 보면 회복되는 건 분명히 보이는 거니까. 네. 그리고 산업 생산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워낙 AI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그 강력한 HBM 이 수율 개선 니즈가 계속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 얘기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또 금감 원장께서도 부동산에 국민 자산 기댈 수 없어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나는 이거는 진짜 프로파간다라도 너무 고마워. 정부 관계자가 이런 얘기 해줘서. 부동산 진짜? 자금이 이제 추가 매수를 안 하고 주식시장으로 넘어온다는. 그때 5% 10%만 넘어와 아니 기댈 수 없다. 그러니까 부동산에만 올인돼 있는데 주식시장 활성화하겠다는 얘기인데, 나 이런 얘기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고맙네. 뭐 실제로 뭐 어떨지라도. 네. 빨리 넘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만 넘어가도 난리 날 거예요. 네, 예전에 그 어제 댓글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뭐 부동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넘어오는 거 기대한다고 했을 때가 그때 증시 고점이었다. 그 이후로 이제 또 떨어졌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점이야? 너무 슬픈데 그러면 오른 게 뭐가 있다고 고점이냐? 뭐 기대는 하지만 그래도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0.3% 하락, 코스닥이 0.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의료정밀 섹터, 기계 섹터, 운수장비 섹터가 오늘은 강했는데 뭐 의료정밀이나 기계는 반도체, 장비 쪽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KC텍이 22% 급등했고요. 어제 많이 올랐던 DI가 오늘 추가로 3% 상승했습니다. 기계에서는 한미반도체가 7%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 이런 방산주들도 오늘 10%. 네, 방산주들 오늘 너무 아주 뭐 끝내줬죠. 야, 그냥 우리 대담 2주 전에 했는데 아주 적시하긴 했네요. 네, 그리고 운수 장비 섹터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로 이제 10% 상승을 했고요. 한국 항공우주도 6%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현대차는 한 1% 내외로만 상승했는데 기아가 오늘 3% 상승했습니다. 누가 우리 방송 들었나 봐. 기아는 이제 1배 왔습니다. 현대는 아직 공간이 있네요 했더니 거꾸로 가네. 원래 이제 이 정도면 많이 올랐지. 이제 더 좀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조정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간 다음에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센 놈이 세 보면 그렇죠. 오른 놈이 더 많이 오르고 안 오른 놈은 계속 안 오르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주가 오늘 제일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은행도 뭐 골고루 떨어지긴 하는데 오늘 신한지주가 3% 넘게 오르고 다른 것들은 그냥 고만고만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다른 것들이 많이 오르고 신한지주가 좀 더 올랐어요.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증권주는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특히 한화투자증권이 7% 가까이 하락을 했던 건 아무래도 코인 시장이 조금 비트코인이 고점 찍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거의 1억이 육박하더라고요. 네네. 그 고점이면 69,000달러였으니까. 요즘에 근데 코인을 너도나도 하는 상황은 좀 아니지 않나요? 지난번에 이제 코인 8천 몇백만 원 고점 찍었을 때는 주변에 코인 안 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조용히 올라가 있어요. 작년도 루나 사태 이후 코인 하던 젊은 친구들이 거의 다 싸그리 전멸됐다는 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지난번에 이제 코인장 때는 뭐 알트코인이랑 다 같이 막 급등을 해가지고 너도 나도 여기서 부자 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 많이 들렸기 때문에 좀 다 같이 뛰어들었던 것 같고 이번에는 거의 비트코인 혼자서 많이 올린 경향이 좀 짙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좀 많이 참여를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슬슬 좀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근데 뭐 가격이 이제 뭐
그 작은 코인들은 최근에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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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운수창고 업종에서는 뭐 요즘에 여행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항공주들 마찬가지로 오늘도 한 2, 3%씩 하락을 했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 계속 수율 향상을 위한 이 반도체 검사 장비의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해질 거다 이런 리포트를 냈는데 HBM은 이제 D램 다이에 TSV 공정이라고 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네. 상하단을 전극으로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이 크랙이나 휨 같은 결함이 생기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수율이 좀 많이 안 나오는 상황이죠. 하이닉스는 HBM3 제품 기준으로 수율이 한 60% 정도로 추정이 되고 다른 자료들 봐도 다 60에서 한 70% 정도로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8단에서 12단, 16단 이렇게 적층 단수도 늘어날수록 수율 개선이 또 더더욱 또 당연히. 어려워지죠. 당연히 그러겠죠. 네, 수율 개선은 어려워지는데 이 수요는 엄청납니다. 계속 쇼티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 어떻게든 수율 60%면 40% 버리는 거잖아요. 이 너무 네. 아까워서 수율 개선에 대한 니즈가 클 수밖에 없는데 기존 메모리 업체들은 이제 HBM 테스트할 때 시간 비용 절약을 위해서 다이 레벨에서 샘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일부만 뽑아서 검사를 했다는 건데 불량률 최소화를 위해서 다이별 전수 조사가 필요해질 거다. 하나만 잘못되면 뭐 예를 들어 8개 세트 8단이면 8개고 12개면 12단이면 12개니까 그거 하나만 잘못해도 불량 나니까 그렇다는 얘기 같으네요. 네, 그래서 이제 검사 장비의 역할이 더 강조될 것 같은데 최근에 검사 장비가 테스트 일부 단계에서 국산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회사들이 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DS투자증권에서는 인텍플러스와 펨트론을 언급을 했는데 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수율 개선에 도움이 될 만한 뭐 국산화를 추진한다거나 이런 관련된 장비주들 많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정말 놀랍네요. 네. 곽동심 부회장님이 2월 마지막에도 2월 말에도 좀 20억 샀었는데 나는 좀 잘 안착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 이밸류에이션 1년에 이제 1조씩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우리 그 일반 평균으로 따지면 영업이익 한 1조 가까이 나야 되는데 그게 될지 모르겠고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잘 큰 회사가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우리 하는 행태도 보면 자산 매입 소각도 주주 좀 친화적인 것 같고 사회적으로도 좀 친화적인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는 기부 활동이나 이런 것도 많이 했고 안중근 의사 족족도 샀잖아. 그런가요? 18억인가 주고 샀다고 뉴스 돌았어요. 한미반도체에서. 어떤 회사는 나폴레옹 모자를 28억 주고 경매에서 6억짜리 28억의 경매에서 따왔잖아. 그 회사는 이상하잖아요. 어디예요? 개인 주주들 개차반 취급하는 회사 있어요. 개인 주주들을 그 유통회사를 그 큰 그 유통 물류단지 할 거라고 기대하고 많은 사람 개인 투자자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거기군요. 그거를 붙였다 띄었다 해가지고 그 물류단지를 보호회사로 넘겼어. 그래가지고 거기 그 소액주들 피눈물을 흘린 회사 있습니다. 아주 나빠요. 근데 거기 외국 나가가지고 뭐 자기가 정복자야 뭐 이러면서 나폴레옹 모자. 야 그런 데다 돈을 쓰냐? 똑같은 H사인가요? 그렇죠. 주가는 거지 같아. 그래도 주가만 올리면 우린 또 좀 뭐 용서해주죠. 이유가 있겠지. 모든 게 용서되죠. 그러겠는데 이거는 용서가 안 돼, 진짜. 네. 그리고 2차 전지가 오늘 또 소폭 좀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아무래도 4% 빠져가지고 2차 전지가 뭐 약세를 보인 것 같기도 한데 테슬라는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좀 많더라고요. 뭐 독일 베를린 공장이 뭐 화재도 나고 그렇죠. 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이 좀 바닥에서 랠리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는 오래 못 갈 것이다 이런 의견을 좀 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리튬 가격이 뭐 쇼커버링 같은 이런 영향 등으로 이제 많이 상승을 했는데 약세의 끝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24년도 리튬 공급 전망치를 10%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걸로 전망을 하나 싶었는데 이거는 이제 대부분 증산이 지연되는 추세를 반영을 한 것이라서 24년도 이후의 공급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톤은 여전히 24년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25년도에는 그 괴리율은 더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 평균치 예상을 원래는 13,300불 정도 톤당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11,100불로 하향을 했고요. 네. 1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해서 기존에는 11,000불 정도 추정을 했는데 10,000불로 한 10% 하향을 또 시켰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배터리 팩 가격 전망 자료도 보면은 계속 이제 배터리 팩 가격이 떨어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서는 뭐 가야 할 수순인데 네, 그렇죠. 특히나 24년도와 25년도에는 하락률이 굉장히 크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전부터 이 배터리 가격은 떨어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네. 뭐 여전히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조한 박사님 모셔서 이분이 또 2차 전지도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워낙 반도체 쪽 잘하시는 분이라 2차 전지도 한번 모셔서 아마 거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서 2차 전지 거시 얘기를 들어서 아마 주말에 편성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중국의 아이폰 판매가 네, 많이 24% 줄었죠. 감소했습니다. 일단 6주간의 데이터이긴 합니다. 그렇죠. 애플이 요즘 주가도 별 볼 일이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1위 내주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죠. EU에서도 그저께 나왔던 소식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2조 6천억 과징금을 부과받고 한 2.5% 정도 주가가 빠졌는데 어제 또 새로 나온 소식이 중국의 판매량이 올해 첫 6주간 전년 대비 24% 감소해서 중국 내의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19%였는데 15.7%까지 좀 빠르게 내려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JNTC가 많이 좀 급등을 하더라고요. 화웨이 벤더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애국 소비의 영향이 아닌가 싶고요. 미국 빅테크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데 애플은 연초 대비 주가가 11% 이상 하락을 했더라고요. 네, 어제 추가로 또 3% 하락하면서 뭐 거의 AI 아니면 다른 테크 기업들에서는 돈이 다 빠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뭐 한미반도체나 뭐 하이닉스나 이런 반도체 기업들은 잘 나가도 네이버 카카오는 AI 하는 것 같았는데 주가는 계속 흘러내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하고 있죠. 카카는 몰라도 네이버는 하는 건 확실하죠. 네. 네, 근데 인정을 잘 못 받다. Q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인정을 잘 못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LG 이노텍, 뭐 하이비전 시스템, BH 같은 이제 애플 벤더들이 좀 하락을 했는데 특히 LG 이노텍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쪽에는 뭐 워낙 애플 사이드니까. 네, LG 이노텍은 그 KB증권에서 계속 리포트로 그 좋다는 좋은 전망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거꾸로 한 것 같아요. 그치. 애플에 종속되어 있으니까 애플이 나쁘면 아무래도 심리가 좋아질 수가 없죠. 삼성 디스플레이만 예외적이야. 삼성 디스플레이는 계속 늘어요. 왜냐면 OLED 적용이 커지잖아요. 아이패드 이제 OLED 적용하고 노트 OLED 적용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저기는 줄어듭니다. BOE는 줄어들고 이쪽은 점유율이 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OLED에서는 중국 대비해서 좀 우리나라가 잘 하나 봐요. 그리고 이제 아마 BOE가 특허로 좀 걸려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옛날에는 외국 회사한테 일본이나 이런 데 특허 걸리잖아. 반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특허를 걸어버려. 네. 그래서 잘못될까봐 못 쓰는 거지. 그 특허 걸리면은 다 뜯어내야 돼요. 뭐 델 컴퓨터 노트북에 쓰던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자면. 그거 다 뜯어야 돼. 네.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못 쓰는 거야. 완성품 업체들이. 네. 네. 그리고 오늘 방산주 중에서도 LIG 넥스원이 특히나 이제 10% 넘게 강세를 보였는데 유안타에서 수주 잔고가 많이 늘고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23년도 말에 수주 잔고가 19.6조 원, 거의 20조 원 가까이 육박했는데 전년도에는 12조 원대였어요. 그래서 네. 1년 만에 한 60%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 수주를 경신을 했고요. 요 수주들이 이제 점차 매출로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 이 매출 인식이 늘면서 두 자릿수로 또 매출이 증가할 거다라고 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영업이익은 2,500억 전망을 하고 있고요. 천궁 납품을 이제 중동향으로 26년도부터 본격화한다라고 해서 실적 성장은 24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4, 5년 동안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뭐 수출입은행에서 그 캐퍼 늘려줬잖아요. 보증 캐퍼를.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많이 방산 제품을 팔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죠. 중요한 여건이. 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이 슈퍼 화요일 네. 트럼프가 승리를 또 예상대로 했습니다. 네. 아침 한국 시간으로 이제 아침부터 이 개표 결과가 슬슬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 승리가 점점 확정되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 다 끝나고 나서도 트럼프가 뭐 이처럼 결정적인 경선은 없었다 이렇게 자신감을 좀 표출을 했고요. 뭐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근데 좀 특이했던 건 북한과 좀 예전에 잘 지냈었다. 김정은과를 잘 지냈었다. 이런 언급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정은은 배신자라고 생각할 텐데 트럼프를 너 믿고 내가 그 고생하고 기차 타고 거기까지 갔는데 뭐라고? 이러면서 북한이 오케이 안 할 것 같은데 트럼프 이번에는. 북한이요? 네, 완전히 양보하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당한 게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또 이제
예전에 한 2017, 16년인가요? 네. 그때 생각해 보면 통일될 줄 알았잖아요. 저 파주 쪽에 땅값 네. 막 급등하고 아 그래요? 집값 막 올라가고 예. 야, 부산에도 막 어. 급등하고 파주 분들을 위해서는 잘 돼야 되는데. 네. 근데 진짜 통일될 줄 알았거든요 그때. 아, 통일 그렇게 쉽진 않지. 근데 어쨌든. 네. 근데 이제 다시 또 그런 분위기가 또 형성이. 아니 나는 자전거 수도 타고 있겠네요. 프랑스 브레스트 강변까지 갔으면 좋겠어. 그게 내 소망이야.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되면은 분명히 그 유럽과 그런데 나토 니네들 돈 내. 야 국방비 너희들 내. 그럼 국내적으로 한국이 국방비를 더 그러니까 주한미군 주둔 빚 돈 내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만 모두가 우리나라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거겠죠. 특별히 유럽 같은데 나토 그러면 장비를 직접 구입해 가지고 뭔가 해야 되잖아요. 미국을 기댈 수 없으니 그래서 이제 국방 수요가 빵 터지는 게 오늘 그게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엔 저출산 심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북한과의 조금 관계가 정상화되면 북한도 애 안 놀 걸? 우리나라 실마리가 없을까요? 우리나라만 애 안 논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북한은 많이 놓겠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잘 안 놀 걸 거기도. 근데 이제 네. 보통 이제 먹고 살기 힘든 나라일수록 애를 많이 낳잖아요. 근데 그 옛날 얘기는 그렇던데요. 요즘 또 좀 안 그런 듯 하더라고요. 그래요? 막 출산율 전반적으로 옛날에 뭐 아프리카 뭐 1인당 뭐 한 가족당 뭐 7명, 8명. 요즘 막 대여섯 명도 낳지 않나요? 아직도? 아닌 것 같은데. 네. 문명화되면서 점차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누가 오늘 분석을 했잖아. SNS가 생기고부터 갑자기 모든 나라의 출산율이 좀 떨어졌다. 뭐 이런. 그러니까 남한테 뭔가를 블링블링하게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면서 애 놓는 것도 좀 떨어졌다. 맞아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감정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치기 시작했죠. SNS로. 애를 좀 많이 낳아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네. 기여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S&D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예전에 몇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잘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소스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불닭볶음면 소스. 네, 불닭 소스 만드는데 이번에 좀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이 이대주주가 그 유안타 세컨더리 펀드가 있는데 네. 거기서 공격을 했습니다. 경영권 참여. 네, 선언을 한 거죠? 공시가 나왔는데 와, 이거 머리 좋네. 단순 투자에서 바꿨어요. 네, 13.2% 지분 들고 있는 이대주주인데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해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겠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이거 참 신기한 게 주식을 수를 더 하나도 안 늘리고 말만 바꿨어? 말만 바꿨죠. 그게 참 웃기더라고. 네. 보통 이렇게 말만 바꾸면 네. 영향이 이렇게 보통 크진 않은데 네. 그 대주주와의 지분율 격차가 조금 적거나 이러면 좀 그렇죠. 영향을 줄 수는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 과거를 한번 보면은 코넥스에 원래 상장돼 있던 종목이었는데 21년도 4월에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했습니다. 이 S&D가. 네, 근데 이제 상장 시점부터 아마 이 유안타 세컨더리는 이대주주는 지분을 한 25% 정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네. 근데 이제 지분을 점차 지금 매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분이 이제 13% 남았는데 다 털지 않을까 했는데 안 털고 이번엔 경영권을 공격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튼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좀 모양 이상하네. 21년도에는 몰라도 그 이후에 22년, 23년 갈수록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대박을 쳤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뭐 한류 K푸드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삼양식품 언급을 꽤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잘 아실 겁니다, 내용들을. 네, 근데 이제 불닭볶음면 많이 팔리면 소스도 많이 팔리니까 실적도 좋아지고 하는데 맨날 PER 5배. 뭐 삼양식품은 계속 이제 리밸류에이션이 되고 있는데 네. 그 바로 밑단에 있는 거는 안 되다 보니까 화가 났나 봐요, 이대주주가. 네. 그래서 이제 경영권을 참여를 해서 뭔가 이제 주주 환원을 좀 늘리려는 행동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회사가 요 이대주주가 공격한 지 한 달 만에 갑자기 이제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공시를 냈습니다. 돈은 좀 있구나, 회사가. 네. 워낙 시총이 작은 회사라서 얼마 안 써도 네. 금방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돈을 또 많이 벌었기 때문에 네네. 전일 종가가 한 18,000원대인데 네. 62% 높은 약 3만 원의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시계 나오네. 대주주 지분율이 31%고요. 네. 이대주주가 13%라서 격차가 18%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권을 좀 방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 공시상으로는 일단 이제 일반적인 공개 매수 공시는 아니고 네. 공개 매수를 하겠다는 이 안건을 정기주총에 상정을 하는 공시입니다. 어쨌든 이제
정기주총에 이제 상정을 한다는 이건 거니까 하겠다는 저렇게 거죠. 아니 공개 매수가를 저렇게까지 높게 하면은 사서도 또 먹을 수 있는 거잖아 무조건. 오늘 샀어도 먹는 거네. 누가요? 그냥 산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못 사게 상한가를 바로 올려버렸죠. 아 거래는 많이 안 됐어요 그러면? 거래는 많이 안 됐죠. 그렇군요. 네, 뭐 당연히 이제 야 근데 약간 야로도 있겠다. 예를 들어서 야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네 알아서 빠져나가 이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트레이더는 또 그런 쪽으로 머리가 뱅뱅 돌아. 이게 너무 나쁜가 나 인간이? 누구한테 빠져나가라고요? 아니 이대주주? 얘는 이대주주 얘네한테 그 유한타 세컨더리한테 알았으니까 주가 올려줄 테니까 알아서 빠져나가. 그럴 거면 일단 오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니지 오늘 아니지. 3만 원 근처까지 올릴 테니까 알아서 나가. 신청을 할 테니까. 너 됐지? 이거 먹고 떨어져. 이런 거. 제 생각에는 네. 뭐 그럴 수도 가능성을 있죠. 그럴 수도 배제할 있어요. 수는 없겠는데 네.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게 아닌가에 조금 더 이제 의심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전부 다 공개 매수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한 지금 이 1대주주 지분 빼고 2대주주 지분 빼고 나머지 유통되는 주식의 한 절반 정도를 네. 이제 매수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거 매수하면 1대주주 지분이 50%가 조금 안 되는 네. 거의 50%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그냥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정도만 딱 매수하겠다고 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워낙 저평가돼 있어서 네. 뭐 3만 원을 사도 그렇게 비싸게 산 건 아니라고 회사가 좀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네. 네, 그래서 오늘 S&D가 좀 상한가를 갖고 네. 여전히 3만 원까지는 갈 길이 좀 멀기 때문에 추가로 상승할 수 있지만 이게 나머지 지분을 전부 다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3만 원을 또 못 찍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거나 뭐 1,000억 내외 뭐 2,000억 3,000억 언더에서 이런 회사들 우리나라 싼 회사들 진짜 많아요 지금.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뭐 기업 사냥꾼이고 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이제 사냥꾼이고 뭐고 좋아. 일단 정상화는 좀 시켜놓고 뭐 무슨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제가 오늘 이 소식을 가져온 게 이 회사가 큰 회사가 아니지만 이런 사례가 제2의 이 S&D 사례가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주주 행동이 효과를 발휘한 케이스가 아닌가 딱 생각이 들어서. 원래 버핏도 주주행동주의자였어요. 그 다음에 그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도 주주행동주의자였어요. 싼 회사 사가지고 막 너 이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멍거를 만나서 멍거가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회사를 조금 싸게 말고 제값 주고 사. 그래서 그냥 계속 거기서 나오는 걸 뽑아 먹어. 근데 그 시드 캔디를 사고 눈을 뜬 거지 버핏이. 그렇게 바꾸긴 했는데 한국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진짜 5, 60년대 상황이에요. 예, 버핏이 했던 행동주의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같은 배를 탄 1대 주주나 2대 주주나 소액 주주나 같은 배를 탄 거잖아요. 네. 그럼 한 곳을 보고 달려나가야 되는데 서로 싸워야만 뭔가 되는 상황이 참 이게 한국 시장이 안타깝긴 합니다. 내 회사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 내 회사. 이 회사 말고도 오늘 뭐 이런 비슷한 뭐 주주 행동이 있었던 회사들이 좀 몇 개 제가 한두 개 더 알아요. 오늘 뭐 그런 게 뜬 게. 그래서 오늘은 아니구나. 어제 그제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정기주총 때 뭔가 좀 이 거버넌스 개선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많은 펀드들이 좀 시도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내가 진짜 바라는 건 뭐냐면 누가 주주 행동주의를 했어. 그래서 뭔가를 했어. 지금 다시 했어. 근데 그걸 국민연금이 갖고 있어. 오케이를 해주면 좋겠어. 이게 사모펀드든지 뭐든지 그동안 산업 세력한테만 다 오케이 해줬잖아. 근데 그래갖고 뭐하냐고. 산업 세력들 다 돈 끌어안고 주주들한테 배당 1% 금리 3%에 1% 배당 주고 지금 보시면 1.2% 1.3% 배당이 제일 많아요. 한국 배당률 중에 배당에 안 해준 애들 빼고 해준 애들 중에 다 1.3% 막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건 근데 예전은 금리 1% 때는 그럴 수도 있죠. 은행 무위험 수익률이 3% 나오는데 이거는 1.3% 주면 돈이 까이는 거거든.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믿고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했는데 예금한 것보다 못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네. 뭐 현금 뭐 배당 성향만 봐도 막 10%, 10몇 프로 이런 거 뭐 깔렸잖아요. 이익 대비. 근데 이제 사모펀드가 이제 들어온 회사는 배당 성향이 확 높습니다. 많은 건 뭐 100% 넘어가는 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좀 개선의 여지가 굉장히 좀 큽니다. 네, 최근에 뭐 KTNG도 지금 이슈 있어요. 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오히려 예전 같았으면 이 새끼들 이거 뭐 완전 사기꾼들이 그냥 승냥이 같은 놈들이야 이렇게 했는데 승냥이를 통해서라도 좀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어. 예, 그런 마음입니다. 진짜. 내기 역할을 좀 해줄 펀드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